가겠습니다. 출발! 자, 지벤저로 이제 약간 4번의 적중이 연달아서 조금 터지고 있긴 합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축구, 이제 7.0배 조금 적중이 됐던 내용이었고, 어제 주간은 이제 대전 PK 실축 때문에 일단 앞선의 한 조합이 조금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4시 이후로 한 조합, GS칼텍스 기적의 언더와 정관장 어제 3대1 승리였죠. 부산 무승부 이렇게 4.8배를 조금 안고 갔었고, 새벽 경기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어제 약간 레알 마드리드 때문에 또 어제 우리가 또 미들즈부르를 상대로 좋게 봤거든요. 미들즈부르 정맥배가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미들즈부르 정배 또 마행까지 조금 노리셨던 분들이 또 계시는 걸로 아는데, 레알의 피해자가 또 발생을 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농구만 조금 들고 왔었습니다. 조금 빠른 농구였죠. 뭐 1시 반 경기였고, 리투아니아, 조지아 마행. 또 오전에 또 워싱턴 오바와 또 쿠바 언더 이렇게 조금 적중이 됐던 내용인데, 조금 주력 라인업 오늘 조금 미러키 오바가 또 애를 먹이다 보니까 두 조합 가운데 뭐 일단 이제 3.1배 수익이 조금 나긴 했지만은 조금 속상하다. 속상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적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또 크게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는 날로 한번 또 잘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3월달 분위기가 소록소록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킬이 오늘 또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킬로를 볼 수 있는 날로 한번 또 집중해서 달려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멜버른 시티와 부리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멜버른 시티와 부리람 양 팀들도 이제 약간 예선전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예선전 맞대결에서는 이제 똑같이 멜버른 시티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2대1로 10월달 이제 또 2대1로 포투제 예선에서 역시 또 멜버른 시티가 부리람을 격파를 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로 이제 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조금 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홈앤어웨이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또 이제 아침 일정이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동 지역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요쪽에 동남아시아 쪽은 동아시아 쪽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제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이제 부리람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 또 쇼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전만큼은 라인업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부리람 홈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쇼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무엇보다 승리보다는 약간 무승부를 가져가는 전략들을 조금 구사를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이제 부리람 같은 경우도 실제 원정 일정에서 실리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줬을 때는 상당히 또 탄탄한 밸런스로 수비를 조금 안고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예선에서도 또 드러났던 부분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다득점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부리람의 약간 실리적인 운영 형태로 이제 홈에서 쇼부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또 보이는데, 일단 예선 맞대결에서는 이제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카푸토 폼도 좋았고, 멜버른 시티가 경기력대로 리그 내에서 조금 상승세였어요. 상승세를 달리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시기에서 조금 승리를 거뒀다면은, 지금 현재로 멜버른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리그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득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올 시즌 조금 맥클라렌 레키 이런 자원들의 또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조금 물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카푸토가 또 부활을 해줘야 되는데요. 카푸토가 이제 약간 조금 아직까지 리그 밸런스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정적이다. 지난번에 이제 또 오클랜드전에서도 리그에서 또 3등에 대패를 당했고, 또 멜버른 그 아침에서 또 리그 내에서 대패를 당했고 한 골도 기록 못했죠. 코스그루버한테 또 슈말레 일방적으로 또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뭐 멜버른 빅토리전도 조금 역시 또 홈에서 패배를 당하고, 강원전도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할 정도로 최근 멜버른 시티의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미진하다면은, 지금 이제 부리람 사이드 요 경기는 부리람의 또 이제 약간 프렌 사이드는 상당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득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프렌 사이드, 저는 역배보다는 약간 무승부나 프렌으로 조금 요렇게 방향성을 조금 잡아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최근에 또 부리람도 약간 원정 일정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약간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역시 또 홈에서 주오브를 보는 전략들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약간 역시 다득점보다는 약간 요 경기는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2.5 기준점에는 언더. 저는 약간 프레는 더 안전한 접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역시 또 이제 핸디 지금 승패라는에서는 역시 또 무승부의 가능성 조금 요렇게 한번 열어놓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배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접근은 역시 또 프렌이 될 겁니다. 프렌 사이드나 언더, 일단 역시 또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역시 또 멜버른 시티와 불이람의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첫 번째 경기는 접근 포인트를 품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강원과 마치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마치다 배당이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는 또 리그 내에서 경기로 또 상대 또 좋죠. 지금 이제 2위 자리 또 달리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키보드로 이제 강원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하고 나서 직전 경기 때 또 울산전에서 3대1의 대패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조금 그 경기 때 보셨다시피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균열을 보였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위의 경기도 일단 역시 예선 포트제의 맞대결로 또 멜버른 시티가 2대1로 이겼지만은 요 경기는 약간 불리함이 오늘 약간 실리적인 운영, 최근에 또 멜버른의 컨디션이 그다지 조금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전력이 조금 강화됐다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11월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다가 또 강원 원정에서 3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마치다도 물론 이제 또 홈에서 약간 쇼부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약간 원정에서 그렇게 조금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마치다가 최근에 또 아침 행보에서 원정 일정에서 그래도 강세를 조금 계속해서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고요. 올 시즌 챔스 엘리트 원정에서 4경기 동안 3승 1무입니다. 3승 1무로 최근에 또 폼들이 조금 좋은데다가 선수층들이 또 비록 이탈됐던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에릭이 또 이제 복귀를 했고, 그런데 또 소마나 에릭 요런 자원들을 충분히 또 가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1차전이라더라도 역시 마치다의 공세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달라가 이제 울산전에 데뷔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요, 뭔가 작년보다는 이제 전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로 올 시즌은 시즌 출발도 조금 좋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다 전에 전력적으로 조금 밀린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여긴 약간 이제 마치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선수층이 마치다가 이제 또 워낙 또 이제 몇 년 동안 빌드업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상대 또 선수층도 조금 두텁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충분히 또 이제 저는 란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2.5 개인점, 오바도 긍정점. 어차피 강원은 오늘 경기 홈에서 쇼부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직전 경기 울산전도 보셨다시피 수비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또 불안합니다. 시즌 초반에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 작년 대비해서 약해진 강원,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전력들이 그대로 또 포진되어 있는 마치다의 맞대결, 마치다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고 오바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버도 역배당이지만은 긍정적, 역시 또 승패라든 역시 또 작년보다 약해진 강원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네이맨과 아인트호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또 새벽 경기 있죠. 자, 이제 또 준결승전입니다. 일단 네덜란드 컵 대회 이제 준결승까지 왔던 부분인데, 다른 컵 대회들 같은 약간 준결승 같은 경우는 홈앤어웨이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네덜란드 준결승은 역시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된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최근에 또 네이맨이 물론 리그 내에서 폼이 또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직전 경기 때 또 시탈한테도 홈에서 3대2로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최근에 네이맨이 조금 균열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또 수비입니다. 수비가 상당히 또 흔들리고 있고요. 득점력은 괜찮은데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PSV 상대로도 역시 맞대결을 펼쳤죠. 맞대결을 펼쳤는데 홈에서 3대5의 대패를 당했어요. 대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이제 네이맨의 폼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린센의 폼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PSV 같은 이제 챔스 일정에서도 역시 또 탈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또 리그 우승과 리그 컵 대회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PSV가 컵 대회 우승을 상당히 또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네이맨보다는 역시 PSV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맨이 비록 지금 풀멤버긴 해요. 풀멤버긴 하지만은 최근에 위트르트, 시타르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멀티 실점이 아니라 3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3실점으로 연속적인 실점률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3.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PSV가 이제 네이맨보다는 역시 공격 형태의 다양성들이 상당히 또 좋은 팀이죠. 무엇보다 이제 또 페리시치도 또 부활을 하고 있고, 약간 티리 부상이긴 한데, 뭐, 페피도 또 복귀를 했고, 뭐, 페르만, 뭐, 사이바리, 요런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역시 또 아인토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에는 충분히 또 PSV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뭐,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또 고민사항들이 조금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아무튼 한번 핸디 설정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충분히 또 저는 조금 아인토벤의 조금 전력 우세 이런 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틸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또 이제 득점 루트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3.5지만은 오버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본머스와 브랜드포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제 또 요 경기가 미들즈브로와 비슷한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제 미들즈브로가 이제 무엇보다 조금 상대 전적에서도 훨씬 더 앞서 있었고 버밍엄전에 극강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미들즈 역배나프로 프랜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들었었는데요. 정의역배가 바뀌어버렸어요. 정의역배가 바뀔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변화가 조금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요것도 약간 그런 결이에요. 배당도 똑같아요. 심지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본머스가 아시다시피 홈에서 상당히 또 강합니다. 올 시즌 이제 홈에서 6승 6무 2패로 역시 또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세메뇨가 맨시티로 떠나긴 했지만은 저번주로 이제 뭐 최근에 또 잘 안 지고 있죠. 8경기 무패 행진을 할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더런드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자, 무엇보다 이제 브랜드포트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은 부진합니다.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하다 보니까 직전 번리전에서도 상당히 또 난타전 가운데 4대3의 신승을 조금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브랜드포트 경기는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브랜드포트가 원정 일정을 조금 치를 때는 실제 대부분이 조금 난타전으로 조금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기는 먼저 2.5발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 다 이제 뭐 실질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형태로 약간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려봐도 되겠죠. 유로파까지 조금 아직까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세적인 운영으로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포트전에서 5연패입니다. 5연패. 그럴 정도로 이제 홈에서도 실제 본머스가 약간 브랜드포트전에서 열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브랜드포트 원정에서는 또 4대1의 대패를 당했어요. 대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브랜드포트 같은 경우도 티아구가 이제 약간 다시 또 부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유단리 또 이제 약간 본머스 상대로는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결은 어제 약간 미들즈브로와 비슷한 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들즈브로가 어제 버밍엄 상대로 강했듯이 브랜드포트는 이제 본머스 상대로 최근에 페이스가 홈원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도 역배나 프랜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충분히 또 이제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 오늘 본머스가 클라이베르트 또 에바니우송 이런 자원들이 또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장도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역배 프랜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어제 미들즈브로와 버밍엄 시티와의 또 결과 비슷한 경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오버나 프랜이 될 겁니다. 근데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전적 너무 극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튼과 범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는 어디로 가버렸죠?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어디로 가버렸죠? 알겠습니다. 지금 66개 추천이 조금 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 더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신다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입니다. 에버튼과 번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에버튼 경기는 에버튼 역배 추천을 드렸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뉴캐슬 원정에서 또 승무패를 또 찍을 때도 그렇고, 올해 또 에버튼 프렌 또 이제 역배 이렇게 조금 배팅 라인까지 조금 안고 같은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뉴캐슬의 부상 여파도 조금 그랬었고, 또 에버튼이 또 뉴캐슬 원정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분석이 조금 틀렸었어요. 자, 약간 번리 역배 가능성, 브랜드포트전에서 조금 충분히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분석이 조금 틀렸었다. 자, 그건데 또 에버튼과 번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에버튼이 그 시즌 중반에 넘어가면서 약간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약간 홈에서는 유달리 최근에 약간 페이스가 조금 좋지 못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약간 구디슨 파크에서 일단 힐리킨 스타디움으로 조금 옮기고 나서 그런가 뭔가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개장하고 나서는 조금 좋았다가 다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번리가 좋지 못해요. 왜냐면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또 브랜드포트전에서도 조금 수비적인 실책들이 조금 늘어났었는데, 지금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켈런, 그리고 이제 로버츠, 일단 베이르, 또 튀앙제브 이런 점들 포함해가지고 포백 라인업들 지금 전멸이에요. 주전 멤버들 수비진들이 지금 전멸로 지금 빠져있는 경기다 보니까 에버튼이 비록 홈에서 최근에 약간 성적들이 조금 미진하고 원정 성적이 더 좋은 데 있다 하더라도 번리의 수비진들 지금 전멸이라는 점들은 과히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에버튼 원정, 이제 또 리버풀 지역이죠. 리버풀 지역 또 이제 약간 리버풀 지역 와서 번리가 되게 약해요. 약간 리버풀전에서도 약하고 또 이제 에버튼전에서도 약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달리 이 리버풀 지역에 오면은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또 구디슨 파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또 에버튼 지역, 에버튼 원정에서 지금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지금 전력 누수 심해요. 약간 수비진들의 결정들이 무엇보다 지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번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조금 원정 일정의 소화가 상당히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승 3무 9패 원정 성적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여긴 충분히 또 에버튼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바는 약간 조금 오버가 땡기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번리 수비진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직전 또 브랜드포트 전같이 또 난타전이 또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아무튼 요 경기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에버튼 사이드, 약간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리즈 유나이티드와 또 썬더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앨런드 로드 역시 또 홈에서 상당히 또 강한 리즈죠. 근데 최근에 약간 맨시티전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 1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리그 성적이 조금 부진해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지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브루베이 부상도 조금 아쉽고요. 특히 또 원정만 가면은 조금 이제 무엇보다 2승 5무 7패로 홈 대비해서 약간 조금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홈 성적은 이제 상위권 성적이야. 상위권 탑티어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또 이제 최근에 또 유달리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브루베이가 없다면은 지금 현재 이시도르나 마엔다 요런 자들이 뛰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공격진들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브루베이 부상은 무엇보다 조금 큰 손실이다. 요렇게 좀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썬더랜드 오늘 물론 또 썬더랜드 홈 기세 요런 부분에 홈에서의 썬더랜드는 조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정에서는 지금 현재로 딱히 올 시즌 좋은 행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즈는 또 홈에서 강하죠. 앨런드 로드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칼버트 루인이 약간 조금 부진하긴 한데, 무엇보다 오늘 오커포르가 또 복귀라는 경기라 가지고요. 오커포르와 칼버트 루인의 요 공격 라인이라면은 충분히 또 이제 썬더랜드를 조금 공략해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리즈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썬더랜드가
홈은 극강 아시겠지? 근데 원정은 지금 현재로 14경기 동안 2승밖에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은 네, 감사합니다. 조금 떨어진다. 아시겠죠? 썬더랜드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용의만큼은 리즈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핸디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5 기준점에서는 어느 반은 약간 조금 반반 정도 요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리즈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입스위치와 헐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 팀들 지금 이제 4위와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이제 불붙어 있는 양 팀들의 매치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 다 이제 승점도 이제 60점으로 동일해요. 동일한 가운데 이제 조금 펼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상위권 도야, 약간 이제 플레이오프권에서 조금 더 근접하게 조금 자리를 조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오늘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승리입니다. 경기입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예요. 그럴 정도로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입스위치는 이제 필로진이 부상이면 조금 잘 안 돌아가긴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지만은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스완지를 또 3대0으로 또 꺾어냈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 반등을 조금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와포드 원정에서도 또 승리를 거뒀죠. 무엇보다 이제 약간 필로진 부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브리스톨에서 이제 메메티를 또 영입하다 보니까 필로진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경기 동안 이제 무엇보다 필로진보다 메메티가 또 가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수비 밸런스도 지금 이제 2경기 동안 실점도 없고 멀티 득점도 나올 정도로 입스위치 최근의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브리스톨이 최근에 약간 조금 흐름이 끊겼거든요. 메메티가 떠나고 나가지고 약간 흐름이 조금 끊겨 있는데 확실히 지금 현재 약간 입스위치는 뭐 지금 필로진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도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아요. 9승 3무 4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맥버니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압도적인 내용들로 또 득점력들을 조금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대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맥버니 같은 경우도 역시 득점에서 기대치가 조금 있는 내용이들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큽니다. 지면적으로 약간 미드필더 라인업 그리고 약간 수비진의 라인업들의 부상 여파들을 조금 안고 이제 입스위치 원정을 조금 떠나게 됐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팀 다 그래도 약간 전력상으로 약간 팽팽하게 갈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입스위치가 홈 성적이 올 시는 극강입니다. 리그 이제 홈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탑티어예요. 탑티어로 11승 5무 1패로 홈 경기만큼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약간 헐시티도 2연승의 반등세이긴 하지만은 역시 또 입스위치의 최근의 경기력들을 조금 더 주목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제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이제 승점 60점으로 동률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헐시티는 약간의 부상자를 조금 안고 있고 입스위치 지금 메메티의 활약으로 최근의 경기력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좀 불타고 있다. 수비도 좋고요. 또 득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의 상승세에 입스위치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뭐 전력상으로 또 비슷한 매치라면은 실제 또 홈팀이 또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고요. 근데 두 팀 다 최근에 역시 공격력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 기준점의 오바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점. 요 경기는 역시 또 승패라면 입스위치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지. 일단 요 경기는 입스위치 승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의 코파델레이 역시 2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1차전 4대0의 대패를 당했어요. 4대0의 대패를 당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4골 차를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1차전 같은 경우도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워낙 또 라인업을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제 뭐 뒷선에서의 수비 실점들이 조금 늘어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지금 현재로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약간 조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일단 한지 플릭 체제에서 워낙 또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바셀도 역시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난타전에 가나서 1차전 뭐 4대0이 났지만은 바셀은 또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득점도 이제 조금 더 끌고 와야 되고 근데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이제 또 챔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리그 내에서도 그렇고요.
리그 내에서는 또 원정 성적이 5할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일단 3.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3.5바가 똥배당에 잡혀 있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바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안하골절이 와가지고요. 지금 약간 이제 오늘 경기 또 출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야말의 폼이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될지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누캄프 홈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전승을 또 달리고 있고 올 시즌 또 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전승을 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역시 또 승리는 이제 또 바르셀로나가 할 것 같긴 해요. 일단 바셀이 또 홈에서의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바셀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되 아무래도 이제 1차전에 대패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라운드 진출은 그래도 아틀란티코 결승전 진출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해낼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바셀 오늘 실점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실점이 없진 않은 가운데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으로 홈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결승전은 꼬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격이다. 자, 여기는 이제 바셀 사이드의 승리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핸디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3.5 기준점에 오바도 역시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결승전은 꼬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 일단 역시 홈바를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바셀 사이드,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코모와 인터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라우타로가 없을 때는 조금 접근 포인트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직전 이제 제노와의 또 홈 경기에서는 또 2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또 리그 내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요건 또 아시다시피 컵대회입니다. 컵대회다 보니까 일단 인터밀란 입장에서 오늘 경기 패배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어차피 이제 홈 경기에서 재차 또 2차전 맞대결이 조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역시 또 쇼부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또 보이는 경기라서 일단 역시 인터밀란이 또 내려앉았을 때는 또 상당히 또 수비적인 패턴들이 조금 나쁘지 않다는 점들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이제 또 튀랑이나 보다 이제 약간 공격 조합에서 조금 밸런스가 라우타로 없을 때는 조금 안 돌아간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하죠. 무엇보다 조금 본이랑 튀랑 체제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워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이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코모도 역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코모도 이제 약간 최근에 니코파스가 또 상대 또 이제 폼이 조금 좋고요. 또 수비도 또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모가 유달 또 인터밀란 상대로 최근에 또 5연패를 당하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밀란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코모 홈에서 펼쳐졌던 이제 또 인터밀란전은 두 차례 맞대결이 전부 다 인터밀란의 승리긴 했지만 저득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2.5 기준점에 언더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패도 승패지만은 언더를 또 먼저 유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이번에 1차전인 만큼 좀 프렌이나 무승부의 각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타로 빠진 인터밀란 뭔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오늘 경기 둠프리스와 또 이제 차르놀루는 복귀를 합니다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지 전 약간 조금 팽팽한 경기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 프렌 또 2.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와 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랭스는 이제 지난 시즌 강등을 당했죠. 강등을 당했지만 이제 2부 리그에서 지금 무엇보다 이제 또 3위자를 달리면서 또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또 리그 내에서 상대 또 무승부 비율이 높아요. 그럴 정도로 랭스가 상대 또 최근에 2부 리그 계속해서 또 무팽전도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무승부 비율도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10경기 동안 지금 이제 5무승부입니다. 5무승부에다가 10경기 동안 지금 2부 리그 1패밖에 없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뭐 작년에도 이제 약간 무엇보다 강등당하기 전까지도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는 또 패배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뭐 최근 맞대결에서 또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여기는 약간 랭스가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들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면대로 아시다시피 컨퍼런스까지 또 소화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퍼런스, 리그 일정, 컵 대회까지 조금 소화를 하면서 선수층이 조금 그렇게 두텁지 못한 팀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일단 요 경기는 랭스 역배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랭스 무엇보다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지금 3위자를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또 압도적인 내용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25경기 동안 실점이 어떻게 보면 23실점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기당 한 골의 실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또 탄탄한 수비 밸런스로 지금 현재 2부 리그에서 성적들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약간 이제 2.5 기점의 언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아무튼 프렌이나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스트라스부르크 실제 약간 조금 최근에 선수 중에 두텁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피로도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고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이나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또 주말이었죠. 주말에 울버햄튼이 에스턴 빌라를 또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경기 에스턴 빌라 조심하라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울버햄튼에 배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조심을 하라. 근데 그 경기를 일단 울버햄튼이 2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둬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는 왜냐면 에스턴 빌라가 울버전에 약해요. 울버전에 원정 일정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늘 또 에스턴 빌라가 상대 전적에서 조금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였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 조심하자. 한 번만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저도 솔직히 또 역배까지 조금 찌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역배가 터졌던 경기인데요. 그 경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 아시겠지? 최근에 또 아스날전도 비볐잖아요.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리버풀 최근에 또 일정 소화에서도 조금 여유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 대항전도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벌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조금 휴식도 조금 취하고 있고 리그만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스날하고는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에스턴 빌라전의 또 승리는 그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울버햄튼 무엇보다 리버풀전에 최근에 또 6연패입니다. 6연패로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데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에스턴 빌라가 직전 경기 때 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제 승점 3점을 확보를 한다면은 실제 골득실에서 에스턴 빌라를 조금 찍어 누르면서 일시적으로 또 4위 자리 탈환이 조금 가능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버풀 동기부여 불붙어 있어요. 리그 내 챔스권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동기부여가 지금 불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제 뭐 독일에서 뛰고 있던 그 약간 멤버들을 수급하면서 레버쿠젠의 뭐 비르츠나 프림퐁 이런 자들 영입하면서 약간 과도기가 있었죠. 과도기가 있었지만은 뭐 어차피 지금 비르츠도 부상이고 프림폼도 부상이고 에키티케는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소보슬라이, 산라까지도 지금 폼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요 경기 리버풀 사이드, 울버햄튼 사이드가 아니고 리버풀 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핸디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경기 울버햄튼 무엇보다 조금 승리 어렵다. 리버풀 전에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약간 이제 또 최근에 또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라인업을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3.5 기준점 어느 반은 조금 손이 안 갑니다. 아시겠죠? 3.5 기준점 어느 반은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요 경기는 확실한 거는 리버풀, 울버햄튼전에서 상당히 또 감염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충분히 또 이제 리버풀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요 경기 이렇게 한번 또 마무리를 조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경기 목이 조금 가는데 무엇보다 이제 축구만 있을 때 또 집중도가 좋아요. 그죠? 축구가 또 요 정도 개수가 있을 때는
참 조합 짜기도 조금 편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조금 확실한 좀 고득점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승리가 조금 좀 아쉬웠던 승리가 좀 있죠. 이제 오늘 또 주력 라인업이 또 과연 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성과 조금 기대를 해주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깔끔한 적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